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미우새 197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기도 덕분에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샬롯의 윤현정님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네, 오늘 프롤로그는요.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음악이 너무 좋았죠? 그 희망가. 네네, 가야금 연주. 네. 담쟁이는 절망을 넘어서 올라가는데 또 음악으로는 희망가가 딱 흘러나오고 그것도 가야금 연주로. 네. 이 시가 우리나라 IMF 구제 금융 이후에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대요. 음. 2009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 인생에서 꼭 간직하고 싶은 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고요. 특히 코비드-19 창궐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절망의 벽을 마주한 이 시기에 참 절묘하게 교훈을 주는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세상 유모저모 시간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약 4,4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11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7일에 발표한 25일 기준으로 지난 7일 동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88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약 4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럽 확진자 비중이 또 가장 컸다고 하는데 유럽 신규 확진자가 46%를 차지한 한 주 전보다 36%나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개별 국가로는요. 인도, 미국, 프랑스, 영국으로 나타났고요. 유럽에서는 늘어난 폭증세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조처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토리노와 밀라노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폭력, 과격, 시위 양상을 띠면서 시가지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멜버른 코비드-19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6월 초부터 빅토리아주 정부는 멜버른 전역에 초고강도 4단계 봉쇄 조처를 단행했었는데요. 110일 만인 28일 이를 해제했습니다. 빅토리아 정부는 26일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확산세가 대폭 진정됐다고 보고 코로나 봉쇄령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멜버른 주민들은 직장, 학교, 의료, 필수품 구매 등 목적 외에는 집 밖 외출이 금지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의 보건계량연구소 IHME 디렉터 연구진들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옵션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겨울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보건에 위협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크리스 머레이 IHME 디렉터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사망률을 크게 낮춰서 13만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고 겨울철 감염 억제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조치들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계속 증가하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면서 팬데믹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고 그런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TV 토론회에서 그 팬데믹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수로 보여진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법무부의 조처를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신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그 피소당한 연방 직원을 보호하는 법을 인용해서 트럼프를 대신해서 피고로 나섰는데 이날 재판에서 루이스 캐플런 연방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법무부가 원용한 토트 크레임즈 법에서 의미하는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 외에도 자신이 출연했던 리얼리티쇼 어프런티스의 출연자 썸머 저버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었고, 또 연방 검찰 및 뉴욕 등 주 검찰들로부터 사업체 자산을 조작한 세금 탈루 등 각종 금융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받거나 관련 영장들이 계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더 자세한 소식들은 김예원 교수님이 정치타짜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을 기점으로 현재 7,300만 건의 조기 투표를 통해서 2020년 선거 역사적인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마이클 맥도날드 교수가 운영하는 투표율 추적 데이터베이스인 US 일렉션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6년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어얼리 투표가 48% 이상이라고 하고요. 텍사스는 이미 2016년 선거에서 집계한 투표의 90% 이상을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이미 4분의 3 이상, 플로리다는 70% 이상을 받았다고 NPR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그 실버라도 산불 때문에 많은 한국 동포분들이 대피하시고 어려움 중에 계신데요. 힘내시고 예, 산불이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사장의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돈 냄새 풍풍 난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그냥 계속되네. 이 박수 소리만 들어봐도. 자, 지난주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경기 어땠나? 10월 경기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미국 내 내구재 주문량, 내구재는 뭐 듀러블 굿이라고 그래서 뭐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그래도 좀 묵직묵직한 거 있잖아요. 뭐 가구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차 이런 거. 예, 이 주문량이 9월 달에도 계속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팬데믹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확 줄었다가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그럼 9월에도 또 증가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내구재 주문량이 왜 중요하냐면 요 내구재 주문량이 많다는 얘기는 미국 내 제조 산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제조 산업이. 무슨 뭐 옷이나 모자나 뭐 화장품 이런 거는 뭐 바이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산다 이러죠. 네. 근데 내구재는 뭐라고 그래요? 산다고 안 하고 장만하시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이번에 냉장고 하나 장만하시죠. 이렇게 장만이라고 하잖아요. 구매하고 또 다른 거. 돈이 네.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계획이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구재 주문이 없다는 것은 이 경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조 산업이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재 주문량이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9월 달에도 역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은행들의 선전. 미국 은행은 아니지만 바클리스 뱅크 있죠. 우리 영국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가 바클리스 프리미엄 리그지 않습니까? 프로축구 그 리그가 이 바클리스 은행이 아주 뭐 영국의 굴지의 은행이고 뭐 세계적으로 아주 큰 회사 큰 은행이죠. 그 바클리스 뱅크의 수익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주가가 껑충 뛰었어요 지난주에. 이 소식이 이번 주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있죠. 아주 약간 문제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트럼프가 뭐 이 도이치뱅크하고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도이치뱅크에 어떤 지사가 있어서 그 몇 달 전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뭐 사람 많이 잘랐다고. 뭐 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도이치뱅크의 실적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대출금이 회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이치뱅크한테 돈을 빌렸는데 잘 갚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은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은행들이나 뭐 은행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것도 있지만 은행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는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마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2009년 같은 경우는 은행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파산하고. 그러면
막 경기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데 그나마 은행이 잘 가고 있다는 얘기는 업체나 사람들이 그나마 돈도 제대로 벌고 있고 대출금도 제대로 갚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특이한 게 또 유럽 은행들이네요. 두 은행들이 다 예, 유럽 은행들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다 괜찮고 연결이 뱅크 돼 오브 아메리카도 있으니까. 괜찮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09년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2009년이 생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아마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했습니다. 하여튼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그랬다니까 하루에 몇백 개씩. 그러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이런 랩도 있지 않습니까? AIG, BIG 막 그랬어요. 그 AIG라는 큰 회사가 막 휘청휘청 하니까 막 정부에서 은행한테 막 too big to fail 이래가지고 막 돈 대주고 그러면 야, 저 큰 회사는 뭐 정부 돈 받고 살고 조그만 우리 자영업자들은 문 닫아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뭐 그런다고 그때 문제 많았어요. 그럴 랩까지 유행할 정도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런데 은행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 비해서. 자, 9월 실업률 발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실업률이 7.9%까지 뚝 떨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4%, 15% 되던 게 뚝뚝 떨어져서 7.9%까지 떨어졌고 9월 달에 일자리 50만 개가 추가됐고 보세요. 그리고 한인업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쭉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좀 대화를 했거든요. 뭐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일부분은 아직도 힘들죠. 뭐 청소업이라든가 뭐 이발소, 미장원, 뭐 세탁소 조금 힘드신 분들 있지만 그런 분들 또 다른 것들 찾아 나가고 하면서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업종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데는 오히려 2019년보다 좀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지금 경제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내구재 중량 많고 은행들이 선전하고 실업률이 7.9%다. 이게 뭐 대단히 좋은 호경기라는 뜻이 아니라 수렁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기는 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막 얘기하면 여기 나왔듯이 괜춘하네. 괜춘하네.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죠. 괜춘하네는 괜찮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국어 시간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한 1분만. 그 괜찮다는 말이 한자에서 왔을까요? 한글에서 왔을까요? 순수 우리말. 괜찮다. 우리 굉장히 많이 글쎄 쓰죠. 한자일 것 같아. 한자예요. 네. 네. 춘 봄춘 괜찮다예요. 괜찮다. 괜히 봄춘 고연이란 괜찮- 뜻입니다. 고연. 네. 고연찬타는 뜻이에요. 고연. 고연 고연. 고연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연놈? 공연이라는 말에서 나요. 공연. 공연이 빌공자에 그럴 연자 있죠. 이게 쓸데없이 빈 것처럼. 공연이 네 옛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윤신혜라는 가수 아세요? 알죠. 네, 저한테는 아마 누님뻘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모뻘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윤신혜 씨가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공연히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오.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공연히 내가 먼저 말했나 보아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공연히가 뭐냐면 네. 쓸데없이 내가 먼저 말했나 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공연히가 고연히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박성희님 어땠나 몰라요. 시골에. 저는 시골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안 쓰는데 제가 초중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랑 고연히 학교 왔네 이런 말을 사실은 썼었어요. 요새는 안 쓰지만 고연히.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고연이. 고연히 예. 학교 왔네. 그게 전 들어봤어요. 고연히가 뭐예요? 들어봤어요? 현정 씨는? 네. 네. 충청도라 그래. 충청도라. 그럴 수 있고 썼어요. 사투리. 네. 고연히 학교 왔네. 뭐 보니까 뭐 노는 날이야. 괜히 학교 왔네. 그게 괜히 거고 어. 괜하지 않다가 괜찮다예요. 괜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말로는 괜찮헌에는 이제 좋다는 뜻이죠. 나쁘지 않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9월 우리 이 실적이나 현재 지금 진행되는 일로서는
이 10월 경기는 괜찮하다. 이 얘기를 결론으로 그냥 팍 내리고, 그런데 문제는 물론 주식을 안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얼마 떨어졌냐면 다우존스가 940포인트 떨어졌고 내스닥이 400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팬데믹 처음에 났을 때 1월 말인가 2월에 막 급속도로 떨어질 때 있죠. 프리폴이라고 하나 뭐 자유낙하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경기부양체대기에서 아예 협상 자체를 중단한다 했을 때 주식값 뚝 떨어졌다가 낸시 펠로시 그냥 받아들일게, 그냥 협상하자라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번복해서 주식이 팍 올랐잖아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낸시 펠로시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주식 좀 갖고 있던 걸 다 팔았거든요. 이 방송에서 말씀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지금 증권 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인데 그거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 사실 저는 그때 다 팔았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싼거리. 그런데 제가 팔고 나서 하루 이틀 더 오르더라고 계속. 공연히 그때 팔았네. 올랐어요 더. 그래서 이제 어떡해. 공연히 저 했죠. 팔았구나. 네. 근데 눈치 아니나 눈에가 나와야 다를까, 되는데.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경기 회복책이고 이제 안 될 거라는 게 조금 분명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의 경기 지금 상황은 괜찮한데도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는 지금 뭐 딱 쉽죠.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는 거.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8만 명, 뭐 예. 7만 명.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가 경제 제재, 경제 활동 제재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 백신 개발되지 않고 있고, 그게 일단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협상은 물 건너 갔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협상 이제는 안 되죠. 더 이상 선거 전에 협상은 안 되겠죠. 이제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겹쳐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저만이 그냥 살짝 가로 열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기하고 싶은 거. 주식 떨어진 이유, 주식 주가 뭐냐면, 뭐 한 4, 5일 전까지 무지하게 올랐거든. 거의 뭐 다우 존스가 28,000, 29,000대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어때요? 이제 본전 챙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난 겹쳤다고 봐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주가에서 얻은 수익을 회수하는 사람들이 쫙 늘어났고, 팬데믹 걱정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2차 경기 부양책은 일단 선거 전에는 안 되겠구나. 이런 서너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쭉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지금 주식을 다 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 기회가 왔겠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천천히 이제 들어가면 되죠. 여유 있게 아주 조금 사고, 올라가면 좋고 더 떨어지면 좀 더 사고, 뭐 이러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증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제 말 듣고 주식 샀다가 무슨 뭐 먹살경제 김 사장 말 듣고 뭐 2,000불 샀는데 뭐 1,000불로 뚝 떨어졌다, 뭐 네가 물어내, 뭐 이러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이 겹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이나 시정부 차원에서 어떤 경기부양책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박성유 님이 살고 계시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입니다. 그 세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4,300만 가구가 현재 미국 내에서 세입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수입이 뚝 떨어져서 이러면은 랜드로드도 뭐 돈 쌓아놓고 뭐 전세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모기지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전세 놓고 한 사람들, 그러면 세입자들이 돈 안 내면 연쇄 파산이 날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제대로 내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 렌트비 못 내 하고 뭐 전국적으로 막 몇백만 가구가 또 돈을 못 낸다, 세입자가 뭐 그래가지고 뭐 퇴거 명령 내리고 뭐 법적인 조치가 나오고 이러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가재도구 가지고 길거리 나앉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네. 그 정서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들이 길거리 나앉아서 마음이 아프다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프게 돼요.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돼요. 이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세입자들도 자기 집에서 살고 해야 되는데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봐요. 전염병이 확산될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되는 일은 막아야 됐다는 것을 누가 명령을 하냐면 질병관리본부였어요. 그거를. 아, 예, 네. 센터 포 디지즈 컨트롤에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아, 그래서 공공적으로 이거는 할 수가 있구나. 예, 이 방역의 차원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이게 유효했어요.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대부분 렌트비를 언제 내요? 월 초에 내지 않습니까? 그럼 11월 1일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별로 그쵸? 여러 가지 네. 조치들을 취해요. 그래서 커네티컷 같은 경우가 조치를 강력하고 확실하게 취하니까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 언론에. 이 커네티컷 주지사가 레몬튼가 하시는 분인데 12월까지로 퇴거 집행을 하지 말라고 주지사 차원의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Temporary Rental Housing Assistance Program이라고 네. 세입자들이 랜드로드한테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돈으로 지원해줘요. 케어스 액트에서 받은 이 돈이 뭐 한 1,000여만 불 되는데 주정부에서 또 마련해가지고 뭐 4천여만 불 자금을 마련해서 각 랜드로드당 한 4,000불까지는 렌트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행이다. 예, 네. 그 이름이 Temporary Rental Housing Assistance Program 이고, 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주에서 진행이 돼요. 달라스 텍사스에서는 시정부, 달라스 시정부 차원으로 이런 퇴거 금지 플러스 그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따로 내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렌트비를 내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각 시나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청해야 신청해야 되죠? 돼요. 신청. 네. 미국은 뭡니까? 다 어플라이예요. 맞아요. 미국은 네. 무조건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뭔가를. 그래서 필요한 거 기입을 해야 돼요. 자기 수입이 코로나 전보다 뭐 80% 이상 뚝 떨어졌다. 나는 뭐 포버티 라인에 얼마보다 밑이다. 이런 다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주마다 시마다. 그런 거를 신청을 해야 이 퇴거 집행 금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렌트비 내는데 힘들어 하시거나 또 랜드로드 분들도 이런 거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신청하실 거 신청하시고 조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신 그 커네티컷의 성윤팡님, 우리 애청자분 감사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학부모 지원금 이게 있습니다. 페어런트들, 학생을 둔 페어런트들, 16세 이하의 학생을 둔 페어런트들한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정부에서 335불씩 이건 일률적인 겁니다. 지금 딱 보냈습니다. 10월 9일부터 보내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막 이 지원금이 막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손에. 335문씩 몇 명이 받느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00만 명 받습니다. 100만 명. 1차분 10월 한 10며칠부터 11월 초까지 1차분 나갈 거고, 그다음에 2차분이 또 나갑니다. 12월 중순까지. 그래서 이 돈이 335불씩 100만 명이니까 3억 3,500만 불입니다. 이 주 하나에 3억 불이 싹 쏟아져 나오니까 어때요? 크죠? 아주 상당히 큰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김영 교수님은 받으시겠네? 그죠? 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네. 이거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한테는 1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가고, 2019년에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노스캐롤라이나 디파트먼트 레버지나 이쪽에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를 주정부에게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이미 10월 15일에 끝났어요. 제가 좀 늦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여하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돈이 지금 나오고 있다. 상당히 큰 돈이 나오고 있으니 요거에 대비해서 뭐 장사 준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딴 주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 주정부 차원의 이 경비부양책이 되고 있고, 연방 차원은 하여튼 선거 끝날 때까지는 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11월 2일 날 뭐 민주당 공화당이 뭐 합의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차라리 연방 차원의 지원금은 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뭐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장악한 다음에 큰 규모로 경기부양책이 팍 나오면 뭐 그게 제일 좋겠죠. 사실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여담으로 어떤 아저씨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아저씨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 기대됩니까? 어떤 분이신지 엄청 기대돼요. 어떤 분이신지. 네. 마크 쿠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 영화 배우처럼 생겼죠? 네. 사실 그 TV 같은 데도 많이 출연하고 계시고, 몬스터 뭐 이런 역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 근데 직접 역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혹시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샥탱스라는 거 아세요? 샥탱스, 탱크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무슨 무슨 식당이나 뭐 가정집에 그 어항 큰 거 갖다 놓고서 무슨 뭐 물고기 기르고 막 이러는 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리얼리티 뭐 쇼 이런 거 비슷한데 저는 별로는 재미없더라고 이게. 근데 뭐 그 미국 시청자들한테는 인기가 있었나 봐요. 뭐 인기 많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요? 뭐 하여튼 네. 어항 큰 거에다 놓고 뭐 그거를 막 설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막 쿠반이고,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저기 막 로마니아 이런 데 살던 집시 유태인 가정인데 뭐 미국에 와서 뭐 정말 힘들게 살다가 자수성가했고, 이분이 지금 현재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텍사스 댈러스의 메이버릭스라는 프로농구 구단이 있죠. 메이버릭스. 그 구단주예요. 그러니까 포춘주에 뭐 120몇 위까지 오르는 갑부죠. 정말로 자수성가한 갑부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가정, 떠돌이 집시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분이 펜실베니아 뭐 이쪽에서 자랐는데 12살 때 뭘 했냐면 쓰레기 봉투 팔았더라고. 쓰레기 봉투. 트래시백을 막 어떻게 떼다가 팔아가지고 농구화를 사고 그랬다고 합니다. 16살 때는 그 신문 배달 같은 거 막 하면서 돈을 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부터 돈 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마크 쿠반. 그래서 지금 뭐 굴지의 부자죠. 이제 뭐 유명하기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 AI 붓캠프를 시작하셨어요. 인공지능 학교.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해마다 1000명씩 모아서 무료로 인공지능 기술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2019년에 했어요. 시작을 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거는 여기에다 돈을 더 투입했더라고. 400만 불인가 더 투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미 돈을 투입했는데 오늘 돈을 더 투입했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2023년부터 예. 네. 아주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고, 게다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참 미국의 힘이, 아무리 뭐 트럼프 우리가 막 민주주의가 죽고 뭐 무슨 음모론하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망동 이런 거 막 우리가 보면서 미국을 어떤 때는 우습게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뭐 유태인 이민자 가정으로 뭐 출세한 분들, 막 자수성가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이런 노력과 분투를 볼 때는 이게 미국의 힘은 바로 이건 것 같아. 그 완전히 꼴통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망동이 미국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멸시철대 받으면서 어렵게 이민 와가지고 자수성가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어려운 가정 학생이나 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성상하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이 좋은 일화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함부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캐리 샬롯으로 조기 축구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재수가 좋으면 저도 프로 축구 구단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197화 먹살 경제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원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김 사장님, 꿈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마틴 루터 킹이 한 말인데요.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중환님의 담쟁이 시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이런 긍정적인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이웃에게, 사회에게, 또 멀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